증거보관서라는 개념이라는 부분은 왜 그게 중요할까요? 증거가 있어야지 새로 사건을 다시 개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억울한 사건. 근데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없으니까 다시 사건을 개시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경찰청 앞이나 검찰청 앞 보시면은 억울하다고 피켓 시위하는 가족분들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 다시 재수사를 하고 싶어도 증거가 없어요, 증거. 보관해 두질 않으니까요. 제가 부끄럽고 안타까운 에피소드 하나는 그런 겁니다. 우리 팀이 사건 나가기 전에 뭐 잠깐 쉬는 시간이 있어갖고 누가 이제 호두를 가져왔다고 했어요. 호두가 있길래 이제 옆에 보니까 망치가 있더라고요. 망치 있네. 옆에서 깨먹고 맛있다 막 그러고 있는데 이 망치가 여기 왜 있지? 하고 이제 이상한데? 라고 해서 그 나중에 저녁 때 팀장님 그 망치가 뭐예요? 그랬더니 초계 3년 전에 무슨 살인사건 그런 거 이게 막 그래서 순간 얼음이 돼버렸어요. 경찰서가 이제 증거보관실이 따로 없기 때문에 강력계 형사들이 쓰는 캐비넷에 담당 형사들이 이렇게 신문지에 두들 말거나 사건 처리라는 게 넣었다가 담당이 바뀌잖아요. 미제 사건이 뭐 이거나 이렇게 되면 그럼 왔다 갔다 하다가 야 못을 박아야 되는 망치 없어 막 찾다가 그 신참이 이걸로 쓰시죠 갖다 놓으면 되죠 막 이렇게 하면 안 갖다 놓고 이런 거죠.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하면은 유럽에서 아주 유명한 여자 연쇄살인범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DNA가 발견이 됐는데 DNA로 이렇게 상피세포를 긁는 그 솜을 만드는 노동자가 마스크를 안 쓰고 기침을 하니까 그 모든 사건의 범인이 그 여자 노동자예요. 그렇죠? 깜짝이야. 그렇죠? 이거를 증거 무결성이라고 하는데 좀 이제 어렵게 체인 오브 커스터디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증거를 분석하는 사람은 어떻게 믿냐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그 증거를 분석하는 과학수사 팀원이 그 범죄와 관련된 어떤 사람한테 돈을 먹을 수도 있고 인적으로 연관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보증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증거가 제3자에 의해서 공정하게 보관되어 있느냐도 체인 오브 커스터디고 그다음에 그 분석하는 사람도 역시 공정하게 했는가를 스스로 증명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만간 우리도 그렇게 할 겁니다. 시민들이 문제 제기를 많이 한 거죠. 증거를 보관해라. 그래서 제도적으로는 일부는 마련했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냐면 일선경찰서의 과학수사팀의 작은 구석에 이 캐비넷 같은 거를 마련해놨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의를 위해서는 증거보관소, 체인 오브 커스터디 중요하다는 겁니다. 관련돼 갖고 여러분도 많이 아시는 이 사건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 대구 여대생 살인 사건이라고 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그런 거죠. 어떤 여대생이 바의 모임을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스리랑카 외국인 노동자 3명한테 강간을 당해갖고 도망치다가 고속도로에서 치여서 돌아가신 그 사건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검찰에서는 스리랑카인이 범인인 건 맞는데 공소시효가 지나서 안 된다. 그러니까 처벌할 수 없다. 그래서 다시 그러면 강도 강간으로 가자. 왜냐면 공소시효가 늘어나니까 그거는 그런 얘기가 지금 해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공소시효가 끝나갖고 이제 그 사람은 출국했고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문제의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이 사건은. 그 피해자의 아버지가 뭐라고 제기했냐면 그 스리랑카인이 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바로 제가 말씀드린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뭐냐 하면은 돌아가신 분의 속옷을 누가 발견했느냐? 경찰이 발견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동생인가? 현장에 가서 보다 보니까 돌아가신 분의 속옷을 발견해갖고 이것 좀 분석해 주세요라고 했는데도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겨우 분석해갖고 그때 DNA가 나와서 보니까 스리랑카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말한 증거보관서와 체인 오브 커스터디 여러 가지 연결해 보죠. 아버지 얘기가 그 팬티가 속옷이 보관돼 있지도 않았대요. 그럼 어떻게 그걸 찾았냐? 라고 검찰에서는 그 유가족한테 설명해 줄 의무가 있어요. 근데 설명 못하는 거는 자기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설명 들은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속옷에서 발견된
스리랑카인의 DNA가 범인의 DNA라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는 그 사람이 범인이 아니라 그 앞에 다른 한국인 범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 자체는 여러 면에서 완전히 엉망진창이에요. 사건 처리 자체를 보면은 그거는 있을 수도 없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죽어서도 그 억울함을 안고 가야 되는 게 사실 우리나라의 실정이에요. 지금의 실정이에요, 사실은. 근데 제가 이런 말을 여기 나와서 하기가 참 어려웠던 건 그겁니다. 집단이라고 하는 게 참 무서운 게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거는 누가 하나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의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릴 겁니다. 우리나라 미제 사건의 95%는 사건이 어려워서 그런 거 아닙니다. 사람의 잘못입니다. 사람이 있어야 될 걸 안 했고 최소한의 어떤 부분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하느냐, 범죄자한테 범죄 수법을 가르쳐 주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범죄자들은요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모르는 거는 일반 대중분들이에요. 왜? 조금만 알면 피할 수 있는 게 엄청 많거든요. 근데 우리 방송 같은 데 보시면 실제로 필요한, 범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은 사실 얘기해 주지 않아요. 자극적으로 어떻게 죽였니, 피를 어떻게 냈니, 이런 것만 얘기하지. 그게 저는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핵심적인 부분이 저기 있는데 아는 만큼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저는 범죄에 대한 인식을 좀 높임으로써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